저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벤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블록세일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봐주세요. 땡글이라는 그 사이트 쪽에서 하는 블록세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1월 달쯤에 썼던 자료인데 그 외국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이더리움은 속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거고 비트코인은 단순히 거래만 된다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명의 개발자가 모여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고요. 여기서 토큰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더리움 위에 토큰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BCL라는 것도 있고 NXT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토큰 현재 있는 토큰은 이더리움 위에 올라오는 토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을 가보시면 코인과 토큰을 나누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토큰만 보면은 제가 명절하는 게 왼손 그래서 여기서 토큰을 보시면은 EOS도 지금 토큰이고요. 트론도 토큰이고 오미세고도 아직 토큰으로 돼 있고 되게 유명한 것들인데 다 아직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서비스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 많고요. 다 개발 중인지 많아요. 일단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토큰의 수수료, 토큰을 보내고 받을 때 이더리움이 있어야 보내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사용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가스가 필요한 것처럼 토큰을 보내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하니까 ICO를 할 때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구글에서도 광고를 금지하고 페이스북도 광고를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거의 지난번에 봤을 때 20만 원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DAO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더리움 기반의 DAO를 만들었었는데 얘를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해킹을 당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잃었고 거의 뭐 몇천억 단위로 잃었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다른 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솔리디티라는 언어인데 거의 자바스크립트랑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전혀 어려운 건 없고 이제 단순히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함수들 추가되고 문법적인 좀 변경이 있고 거의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가 올해 1월달 기준인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한 450배 이상 상승했죠. 처음 나왔던 가격에 비해서. 그런 거고 450? 예, 450배 이상. 아무튼 이더리움은 굉장히 성공한 ICO 중에 하나였는데요. 물론 이더리움이 가장 많았던 건 아니에요. 파일코인도 있고 테도스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상당히 성공해서 개발도 안정적으로 됐고 현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굴기라는 걸 써서
채굴을 하는데 이 채굴이라는 과정이 뭐냐면은 블록을 만드는 건데 블록이 트랜잭션이 모여서 블록이 되는데 어떤 트랜잭션을 블록에 담을 것인가 이거를 경쟁해서 이기는 애가 블록에 담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채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이제 소스로 이게 바뀝니다. 지금은 POW라는 그래서 채굴 코인인데 좀 있으면은 지분 증명이라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코인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토큰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만 봐도 1000개 이상인데 그 중에 사실 많이 쓰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이슈가 됐던 게 크립토키티라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서 이제 이더리움을 팔고 하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고양이 하나 이더리움 한 개 뭐 이런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요즘에는 중국에서 똑같이 카피한 프로그램이 나왔다가 얘네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기도 하고 골렘이라는 데서도 이더리움 토큰의 형태로 ICO를 받았고 실제 서비스를 할 때도 코인으로 안 바꾸고요. 얘는 그대로 토큰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소스는 다 오픈 소스로 여기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코어도 있고 그다음에 솔리디티 아까 말했던 거고 지갑이랑 아니면 마이닝풀 소스도 그 깃허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닝풀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그 컴파일하고 뭐 올리는 방법까지 다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만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아까 그 깃허브에서 지갑을 다운받으시면 이 지갑이 생기는데요. 여기가 지갑인데 사실 제가 지금 테스트넷으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메인넷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얘를 싱크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를 싱크를 하려면 좀 CPU를 괜찮은 애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한 100기가 이상 되는 걸로 하셔서 SSD를 잡아서 더 해주세요. 지금 이걸 일단은 이거 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갑 자체는 그냥 겉모습이고 뒤에 고 이더리움이라는 애가 뒤에서 돌아가거든요. 걔랑 지갑은 이제 겉으로 겉에서 통신하는 그런. 이더리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좀 내려가면은 토큰 만들기가 있어요. 간단한 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커트리트를 발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더리움 지갑의 처음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랭귀지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언어를 뭐 한국어로 하실 수 있고 영어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영어 자료가 훨씬 많아서 그냥 영어로 뭐 내가 모르는 거 영어로 좀 쳐서 한글로 번역기 돌려서 그렇게 보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뉴 어카운트를 해주세요. 새로 계정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긴 거 아니거나 근데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를 해서 어디 적어두시거나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요. 계정이 하나 생겼고 이제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면 키스토어 파일이라고 이제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테스트넷에 들어간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키스토어 파일이 생기고요. 얘만 카피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랑 아까 그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컴퓨터를 다 포맷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더 월렛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연동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정말 나는 거래만 할 거다 그러면 풀로드 싱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소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풀로드 싱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고 팔고만 하시겠다 그러면 풀로드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코인을 저희가 테스트넷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개발해서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이 네트워크를 돌릴 수가 있는데 테스트넷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테스트넷도 블로그 싱크하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넷 하는데도 한 하루 이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이 파우셋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수돗물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건데 공짜로 코인을 조금씩 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런 데 들어가셔서 내 주소를 입력하면 코인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왔다고 해도 싱크가 안 돼 있으면 여기는 안 떠요. 0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그 싱크를 꼭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누르시고 컨트랙트라는 데를 들어와서 이 컨트랙트 새로 만든 버튼이고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아까 봤던 그 소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소스를 그냥 그대로 커피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 오른쪽에 창이 마이 토큰이 나오면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처음 몇 개를 만들 거냐, 나는 뭐 100만 개를 만들 거냐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인 숫자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게 아니고 수수료는 횟수당 붙어요. 컨트랙트 횟수당. 난 이거 한 번에 만들었다. 100만 개든 1억 개든 그냥 컨트랙트 횟수당 붙기 때문에 얘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옵션이고 수수료가 낮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높으면은 시간이 이제 빨리 됩니다. 근데 저도 진짜 이더리움으로 토큰을 만들어 봤는데 이 수수료가 이게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랑 풀로드 싱크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토큰을 만들었는데 싱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상한 데로 숨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곤혹스럽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넷에서 많이 해보시고 아 내가 이제 해도 되겠다 익숙해졌다 그때 진짜 이더리움으로 해보시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큰 만드는 거를 좀 긴 소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이거는 솔리디티다 뭐 이런 거고 이게 거의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거의 하는 형태라던가 다 똑같고 이 긴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옵션 창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초 공급량이랑 토큰 이름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큰 그림이라고 해서 이 조그만 이 그림 이런 그림이 토큰마다 붙는데 얘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뜨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소수점을 몇 자리 이걸 정할 수가 있는데 토큰 한 개가 소수점 8개가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하나를 발행하면 소수점 8개니까 거의 10만 개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되는 건가요? 그 변수가 데시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꼭 맞춰주셔야지 아, 나는 1억 개를 만들 건데 갑자기 막 엄청 많은 토큰이 생겨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컨트랙트로 가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면 다시 뜨거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검색을 하셔도 토큰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여긴 좀 메이저 토큰 위주로 나와서 이제 내가 만든 토큰이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원래 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하면 다 뜹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저는 조금 뭘 더 같긴 한데 토큰에서 그 예제로 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기 예제로 준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토큰의 개수는 몇 개다. 그 다음에 토큰의 주인의 주소는 뭐다. 그 다음에 토큰의 아까 말씀드린 소수점 자리 단위가 몇 개다. 뭐 이런 거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저 토큰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면 저 토큰을 그 이더리움을 이제 수수료를 주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토큰을 주고 받을 때 이더리움이 소비가 조금씩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공격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0.01씩 나눠서 계속 보내고. 그러면 저 토큰의 가치도 올라가나요? 토큰의 가치도 아까 말씀드린 이오스 같은 것도 토큰이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토큰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태일 뿐이고 거기에다가 뭘 담느냐는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래서 가치도 올라가는.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죠. 저게 테스트넷에서 한 건데도 아까 이더 익스플로러 그것도 보입니까? 아니요. 테스트넷 익스플로러는 따로 그 테스트넷용 익스플로러로 가시면은 또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럼 실제로는 이더리움 가지고 있으면 저 하면 아까 이더리움 익스플로러에서 토큰 만들어진 거 보이겠네요. 보이긴 보이죠. 근데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토큰, 그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토큰은 잘 보이는데 그거는 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컨트랙트 주소가 뜨거든요. 토큰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잘 기록을 해주셨다가 그거를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A라는 토큰을 만들었어요. 예. 이더리움 제가 100개 정도 있어서 이더리움 토큰을 많이 한 1000만 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걸 사람들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법적인 걸 떠나서 그냥 기술적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죠. 법적인 거는. 근데 기존에 이미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 게 다 토큰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토큰인데 많이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EMP 이런 거 토큰이고 뭐 아이폰도 아직 토큰인 상태고 이게 다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돈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ERC20이라는 토큰 그 관리하는 것만 알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거래소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애들은 싱크를 계속 시켜줘야 되고 비트코인도 싱크 시켜줘야 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도 주고받기가 되거든요. ERC20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ERC 줄줄 선이라는 것도 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ERC라는 거는 걔네들이 약속을 맺은 약속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ERC20이 현재까지는 최신이고 가장 대중적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쓰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마 그게 나중에 다 같이 약속을 해서 다 같이 바꾸자고 하면 그때 바꾸고 그런 상황이죠. 새로 준비 중인 거는 하나 있긴 하거든요. ERC20 같은 경우에는 이더 자체는 그 ERC20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덱스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더 자체를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랩핑된 이더라고 해서 WETH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이더를 그대로 넣으면 토큰 1대1로 바꿔주는 토큰이 있거든요. 근데 이더 자체도 ERC20처럼 작동하게 하는 안이 새로 있어요. 200번대니까. 그래서 그게 몇 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거 쓰시면은 똑같이 다녀요. 덱스 같은 게 이제 올해는 뭐 되게 큰 화두라서 그쪽으로 뭐 가는 게 제한이 있는 걸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땡글이라는 곳에서 이런 책도 몇 개 쓰긴 했는데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자료를 업로드 할 건데 그거를 다른 데다 이렇게 배포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쓰긴 거긴 한데 회사에 같이 쓰고 나서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땡글에서도 코인 하나 만드는 거냐? 아까